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이분을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 MTN에서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던 분인데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이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봤는데 2년 동안 왜 안 나오시다가 네, 이제 나오셨나 네. 싶을 거예요. 이사 가셔서 네, 명동으로 이사 가서 좀 멀어져가지고 네.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출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오늘 모셨으니까 많은 이야기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 같긴 하나 다시금 이제 유럽발 불확실성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 원인과 뭐 진행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을 이탈시키는 요인이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유럽발 불확실성들이 좀 발목을 잡는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국적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유럽계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 밑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코스피 가격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매도 압력은 좀 완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 환경, 최근 며칠 동안 무역 분쟁에 따른 대한 갑론을박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대외 환경에 따라 순매수 유입 가능성도 높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고 한국 증시의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땐 외국인 순매수 유입 가능성을 점차 높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기관 순매수도 외국인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가 많다는 점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수급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보다는 당분간은 좀 안정을 찾고 개선될 여지를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러 원 환율이 0.1%밖에 안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일부 더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 장중 흐름에 따라서 좀 네네. 다르긴 하겠지만요. 원달러 환율이 한때 1130원을 훌쩍 넘어서 1140원에 그렇죠. 네.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좀 내려앉아 있다라는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한국 자산 가치, 한국 증시 가치가 좀 저평가받았던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도 한번 볼게요.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연초에는 2.8달러 넘어섰다고 갑자기 증시가 출렁거리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10월에 3.2%를 넘어섰다고 갑자기 또 증시가 한번 출렁거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3.05 정도, 3.06 정도까지 꽤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 금리가 왜 내렸다고 보세요? 일단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네네.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주택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경기도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가 좀 채권 금리를 좀 압박하는 하락 압력을 높이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쇼크의 시작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신흥국 증시에는 좀 안정세를 높여줄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냐 이걸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한동안 10월 초에 금리가 급등을 한 계기가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에서 멀리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금리 상승세가 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를 높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다가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쇼크를 겪었고 그 중심에는
최근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논란, 그리고 특히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논란들이 커지면서 2019년 하반기 중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라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그동안 좀 충격을 받았던 신흥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조금 더 확산돼서 위험 자산,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있을까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라고 네네. 보는데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금리가 내려앉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경기에 채권을 대한 샀으니까 내려간 거겠죠. 네.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경기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는 시점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 자체에는 위험 자산, 특히 주식 시장 자체에는 좀 위험 변수, 좀 하락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10월 쇼크의 시작점이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향 안정세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은 경기에 대한 이슈들이 유입된다면은 꼭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천천히 맞습니다. 올라가 주는 게 더 나은 거네요. 완만하게 올라가지고 그리고 급격한 상승세보다는 네네.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가장 세이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안 좋고 금리 인하를 하면 좋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금융위기 겪어서 그래요? 네.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할 때는 항상 증시가 강했습니다. 상승을 네, 많이 했고요. 그렇죠. 하락할 때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증시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기저에는 경기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심리가 있어서 위험 자산은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를 내린다라는 심리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길게 봤을 때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지 말고요. 저희 내년 상반기까지만 먼저 보죠.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우리 증시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말씀하신 네, 거죠. 코스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경기가 둔화되고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높아질 것이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네네. 지금 증시는 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걷기에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2019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금융투자 심리를 감안해 봤을 때 2019년 상반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봤을 때 코스피가 2,300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도 내년 초쯤에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말까지는 수급적인 부담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매년 연말에는 대형주에 좀 우호적인 수급이 만들어지고 네네. 중소형주에는 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려는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어김없이 12월 달에는 코스닥이 약하고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마 코스닥은 올해 연말쯤 12월 말쯤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은 내년 초반에는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닥 시장에 있는 개인 큰손분들이 연말에 좀 많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세금 좀 네, 줄여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을 비롯해서 내년 초까지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좀 좋게는 2,300선까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반등할 때에는 어떤 업종들 위주로 먼저 올라가게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그러니까 이 코스피 흐름이 2,500, 2,600을 가는 흐름보다는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가격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그리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종들을 그리고 종목들을 좀 피킹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평균 대비 낮게 평가되고 있고 이익 자체도 지금 뭐 너무 나쁜 부분들이 네.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 화학, 증권 업종을 좀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가치주 성격도 있고 그리고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 높고 그리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담보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최근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변동성 확대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들 업종은 좀 대표적으로 대형주 그리고 그 수급이 개선된다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연말 글로벌 소비 특수를 감안해 봤을 때 IT 가전이나 의류 쪽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이번 주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뭐 일단 그 코스피 시장이 상승할 때까지는 이 업종에 관심을 가져라. 그 업종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전반적인 시장 참가자들이 연말을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가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 낙폭이 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부터 쉼없이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정상화의 시작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리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높은 미국 증시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흔들흔들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신흥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익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워낙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률 밸류에이션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 간의 수익률과 밸류에이션 정상화 격차가 네.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급락 이후 뭐 여진 과정은 불가피한데 이 여진 과정을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 항상 펀더멘털이 맞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루하루의 등락을 좀 노이즈를 없애고 나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이경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